안녕하세요. 몸마음 TMI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은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 우리 저를 중에 기다리셨나요? 당연하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기질의 한 중간쯤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기질이 우리가 이제 알려드릴 기질 중에서 가장 차분하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딱 보는 순간. 잔잔하고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의 그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플러스 그림이에요. 키워드도 밸런스예요. 네.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질이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고자 하고 뭔가 호흡을 조절하고 이럴 때 요가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런 아주 평온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얼굴도 편안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 공간이 어때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사람이 지내기 딱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양지로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곳에 이 주인공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도 좋고 본인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질이 있는 분들은 나 스스로 이런 균형감을 가지는 걸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바닷가인데 모래사장도 아니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쳐 있어요.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어떨까요? 나는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지만 찰싹 이렇게 이제 파도가 이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자극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질을 잘 쓰시는 분들은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균형이 중요해, 안정적인 것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이 14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마이너스의 모습이 보일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다른 모습이 보이죠. 네. 아까 그 평온했던 여인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양쪽에 뭔가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할지 저것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균형을 찾을지 몰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커다란 슬픈 눈이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이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자신이 너무 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온함도 잃었어. 내 스스로가 너무 짠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를 잘 쓰는 사람이 14번을 다른 사람이 만나면 저 사람은 참 편안하다. 같이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같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완전 반대의 에너지를 뿜게 됐다. 그런 것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림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14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계셨나요? 저는 우리 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네. 저도 이 14번 기질이 있고 맞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인데 네. 2명이 저랑 똑같이 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딱 느꼈을 때 세 사람의 공통점?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웬만하면 조용조용히 하고 내가 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 소리가 나더라도 주장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니까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남들하고는 그렇게 못해도 근데 저희는 가족끼리여도 조금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평화주의 그래서 큰 소리 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을 웬만하면 만들지 않아요. 이제 참죠. 가끔은 요런 이렇게 마이너스 기질이 굴뚝굴뚝 올라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까라고 누군가는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평화를 추구하는 건 이 플러스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네. 이쪽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네. 중간에 조화를 가져가는 것.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 주변의 평가들을 막 하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네.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욱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도 내기도 하고 뭐 누구를 흉을 보기도 하고 막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막 어필하고 하는데 네. 저는 웬만한 거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네. 참을성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저희 큰아이나 막내 아이들을 봐도 막내 아들을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웬만하면 참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네. 본인의 루틴이 있어서 그쵸. 그 자기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네. 그걸 깬다. 엄청 불편해해요. 그래서 얼굴에 벌써 성이 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 분위기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왜 와가지고 약간 내 요 상태가 내 스타일을 내 스케줄이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어떤 분들은 MBTI에서 J야? 막 이러면서 계획해야? 병이야? 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뭐 치밀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 또 밸런스를 갖고 있는 14번의 기질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만의 하루 스케줄, 한 달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내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서 깨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다. 그게 또 이 밸런스 카드의 기질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사람 관계에서는 네. 이게 잘 많이 나와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나만의 이런 그 플러스 기질의 패턴을 가져가는 게 잘 맞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또 내 멋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진짜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회생활다운 정말 익숙하지 않은 20살이 돼서 만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안에 이제 교우 활동을 하면서 이 밸런스 기질이 이 친구는 중첩이라서 두 가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겠죠?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싸운 거야. 뭔가 의견 트러블이 있는데 가운데 껴서 여기 얘기도 들고 저기 얘기도 들어주다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딱 이 모습이었던 거죠. 저에게 잘 친구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를 얘기하지 않는데 엄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친구 편 들어주고 저 친구 편 들어주다가 이 두 A와 B가 만나서 중간에 너가 새우등 터지듯이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떠나서 그냥 그들이 힘들다고 하면 공감은 해주되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힘들고 맞춰주는 거라면 하지 마라. 그리고 도와주고 싶으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되 내가 그를 맞춰주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감정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은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관여하다 보면 그 양쪽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 해서 이 마이너스 기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그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좀 더 잘못했던 것 같은 친구에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자꾸 매번 만나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은 그냥 대면 A와 B는 대면 지내고 저희 아들은 그 둘 사이에서 그냥 다 잘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14번 기질들이 이제 마이너스 썼을 때 감정에 이제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짠한 기질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평소에 그런데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너 피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를 건드렸어.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재를 잘하다 보니까 네네. 그것에 자기가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이런 짠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이 밸런스라는 14번의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나의 평화를 찾는 것을 또 잘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 중간에 또 이야기하셨지만 그 나의 일정들을 잘 조율해 놓는다. 그것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 참 잘하시고 또 그것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그거를 배제해서라도 자기의 그런 균형 잡힌 시간 관리도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이 14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네. 또 생각 하나 난 거는 네. 저희 이제 막내가 운동을 하거든요. 예, 야구 선수인데 네. 그 처음 1학년에 딱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이유가 뭘까? 왜 야구를 안 하고 싶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야구부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험한 거야. 자기는 1학년이고 눈치를 2학년 눈치, 3학년 눈치, 감독님, 코치님 다 처음 받고 네. 그 분위기가 어렵고 그리고 감독님이 또 잘 못하면은 선수들을 야당치고 호통치잖아요. 맞아요. 그 상황들이 본인한테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뭔가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되게 힘들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견뎌내고 이제 그 분위기를 익숙해지고 네.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그게 장난이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또 적응을 잘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언제 경기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언제 너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니 했더니 앞타석에 한 친구가 안타나 홈런을 치고 나가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뭔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도 실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분위기가 막 왁자지껄 좀 좋았을 때 자기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14번의 기질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러게요. 운동선수가 있다고 하면 이 팀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갔을 때 엄중하고 너무 중요한 무게가 얘기네.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업된 상태로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럼 그것도 다른 기질하고는 좀 네네. 차별화가 되는 맞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7번이나 그런 기질은 막 전투적으로 네. 내가 뛰어나가겠죠. 맞아요. 승부욕이 세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융화가 되게 네네.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14번은 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14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얘기 같은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 또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조율도 되고 상담도 되고 어떤 가이드, 코칭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나의 기질을 아는 것과 또 가족의 기질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평온한 기질이 이제 다음 15번은 아주 강렬한 기질이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짜잔. 네, 저희들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보여드려야죠. 최초로 모자이크가 되지 않을까 조회수 확 올라가는. 네, 그런 예고를 드려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맘 TMI 연구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